우선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은 체중의 몇 프로 정도라고 그랬죠? 평균 60 카톡이 아니라 65%라고 얘기했어요. 65% 정도라고 했죠. 그 중에서 3분의 2가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였고요. 그 중에서 다시 3분의 1이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는 뭐에 의해서 구분이 되죠? 캐필러리 베슬웰에 의해서, 자, 웰에 의해서 다시 플라즈마 혈장과 인터스티얼 플루이드 세포 간질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시 3분의 1이 플라즈마가 되겠죠. 그래서 플라즈마는 여러분의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산해 보셨어요? 동안이 몸에는 피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킬로그램 혹은 리터로. 지금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지 마시고, 체중의 약 8%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 8%. 몇 리터? 동안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리터? 선규, 몇 리터? 피는 약? 체중이 지금, 탄론할까봐 그런 거야? 5.7kg면 5.7리터 정도 됩니다. 저도 계산해보니까 한 5.6리터가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요? 그 중에서 대략 뭐 한 5리터, 6리터라고 칩시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서 2리터만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해져요. 2리터만 해봤자 페트병 하나, 큰 거 하나죠, 그죠? 그 정도 금방 빠져나가죠. 그죠? 되게, 그러니까 혈액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헌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빼가죠? 헌혈을 하나도 안 해봤나? 최근에 헌혈 해본 사람, 요즘에 피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예진이 해봤어? 윤혜진? 보통 어떤 다련이 해봤어? 아니요. 아니, 건강한 사람들 해줘야지. 저는 약 먹는 게 많아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보통 한 400ml, 500ml 빼죠, 그죠? 많이 빼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그 정도는 뭐 생명에 지장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빼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양이 줄어들어도 엄청나게,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헌혈하는 자체는 사실 체액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액을 공부할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H2O 플러스 거기 섞여 있는 물질들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륨이 줄었다 그러면은 H2O와 그 안에 있는 건더기가 같이 빠져나간 거예요. 하지만 탈수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탁기에 탈수하면 옷이 빠져나가진 않죠. 뭐만 빠져나가요? 물만 빠져나가게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토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떨까요? 물이 많이 빠져나갈까요?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갈까요? 둘 다 빠져나갈까? 구분하기 어렵죠. 그럼 막 맹물, 그냥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플라즈마가 세포 외액이 어떻게 돼요? 농도가 짙어져요? 아니면 농도가 옅어져요? 하이 콘센트레이션, 로우 콘센트레이션. 옅어지죠. 그러면 물은 당연히 어디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건더기가 많은 세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세포가 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체액들이 이동하는 걸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게 깨지게 되면 이제 병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데마라고 하는 경우 있죠. 이데마. 이데마는 전체 우리 몸의 체액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데마는 구획이 세 군데 나눠진 데서 물이 이동하는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 모이는 거? 플라즈마,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세포 내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 어디에 모이는 게 이데마라고 그랬죠? 플라즈마,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그 다음에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이데마는? 오늘 아침 다들 졸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세포 간질이에요. 자꾸 나를 이렇게 만들게 하지 마. 두 번째. 심각하게 동아리가 있어서 그래. 미안해, 동아나. 너한테 한 거 아니야. 너 따뜻했지, 너. 제가 지금 2번이라고 얘기했어요. 플라즈마도 아니고, 체포내도 아니고,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이제 그 온라인 강의가 적용이 돼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셔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컨센츄레이션이, 그러니까 체액 이동할 때, 체액에 뭐 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날 때, 컨센츄레이션이 변하느냐. 그건 뭐예요? 농도가 변하느냐, 개수가 변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물의 양이 변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체액이 이동이 있느냐,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 4가지 상태를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되는 상태. 이번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는 말 그대로, 세포 외 바깥에 있는 걸로 체중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셀 바깥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셀을 싸고 있는 베스 혹은 셀이 들어가 있는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바닷물 위에 셀이 떠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3분의 1이 세포 간 3분의 2가 세포 간질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외액 중에 3분의 2이 인트라바스큘라 플루이드, 다른 말로 플라즈마, 아니면 블러드 플라즈마,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뭘로 인해서 캐필러리 베슬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얘는 세포막보다 좀 더 퍼미어블해요. 그만큼 잘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물을 먹는다, 그러면 그냥 바로 플라즈마를 거쳐서 세포로 간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위장계 거점, GI 트랙을 거쳐서 가겠지만 그냥 먹는 물이 그대로 세포 간질로 가서 세포 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하고 인트라바스큘라 플라즈마는 거의 같아요. 단 뭐가 다르다고 그랬지? 지연아, 뭐가 다르다고 그랬지? 세포 외액에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중탄산이온, 바이카보네이트, 칼슘이온이 주를 이룬다고 했어요. 전해질 이온에. 그쵸? 세포 외액에 공통적으로. 하지만 플라즈마에만 전체 체액의 구획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부민은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액 안에 알부민,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어디에?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근데 알부민은 어디서 만들어? 간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간이 나쁘면 이 알부민을 못 만들어서 삼투압이 떨어져. 그래서 불 수 있어요. 왜 라면 먹고만 부는 게 아니라 라면 안 먹어도 그런 간 질환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단백질이 제일 많은 체액의 컴파트먼트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2등이 플라즈마, 그죠? 1등은 세포 내에 맞습니다. 세포 내. 세포 내. 세포 내에 단백질,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예. 그 다음, 그런 세포 외액 말고 좀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특별한데 얘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세포 바깥에 있는 물들이 있어요. 어떤 물들이 있을까? 김, 이런 거? 이런 거? 아, 여러분 뭐, 눈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걸 알죠? 눈 알 안에, 그죠? 거기 있는 물. 그 다음에 귀 안에도 물이 들어있어요. 그죠? 림프액 같은 물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장기를 싸고 있는 막이 세 개가 있죠. 크게. 뭐예요? 심장을 싸고 있는 페리카디움. 그 다음 렁을 싸고 있는 플루라. 그 다음 GI 트랙을 싸고 있는 그쵸. 페리토니움 있어요. 얘들은 다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두 장. 동아리 잘했어요. 두 장입니다. 이름은 퍼라이어틀 비스세라가 있었죠. 그죠? 비스세라는 장기를 직접 맞대고 싸는 거. 그 다음에 장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퍼라이어틀, 뭐 프루라가 됐든, 페리카디움이 됐든, 페리토니움이 됐든 있었죠. 그 안에 뭐가 차 있어요? 시로스 프루이드가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관절 있죠, 관절. 시노비얼 조인트, 활액관절, 활액을 갖고 있는 관절들 있죠. 거기에 시노비얼 플루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 시노비얼 플루이드, 그 다음에 눈 안에 있는 거, 눈 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장액들은 그렇게 큰 이동이나 이런 게 없어요. 물론 다치게 되면, 문제 일으키게 되면 뭐 차거나 그러겠죠. 하지만 그닥 큰 뭐 이렇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환이 어제 뭐 했어?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고 있었어? 오케이? 거봐, 사회적 거리도 안 두고 등산에 가니까 피곤하지. 아, 그러면 우리 체액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컴파트먼트라는 것은 익스트라셀룰라, 인트라셀룰라라고 얘기했고, 앞 시간에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조성이 좀 달라요. 전해질 이온의 조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라셀룰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는 포타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포스페이트는 인산이온이죠. 얘는 뭐 할 때 쓸 거냐면 산염기 밸런스 할 때 쓸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딱 존재하지는 않고요. 얘들이 H, 하이드로젠 이온을 좀 더 포함해서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H, PO, 4, B가 마이너스 상태. 아래 첨자 위첨자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혹은 H가 두 개 들어가서 H, P, O, 4, 1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계산이 되죠? H가 하나 들어갔을 때 왜 3개에서 2개로 줄고 H가 아니 죄송합니다. H가 2개 해야 되는데 잠깐만 왜 지워지지가 않지? H2가 돼야 되는데 다시 지울게요. 저도 좀 하나만 지울 수 없나? 다 지워지는구나. 그렇지? 텍스트하고 H, P, O, 4, E가 마이너스나 혹은 H2, H2, P, O, 4, 1가 마이너스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H이온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건요. 하나 들어가 있는 건 weak base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H가 2개 들어가 있는 것은 weak acid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얘들은 이런 상태로 있다가 세포 내에서 만약에 강한 strong acid가 들어오게 되면 뭘 붙이냐면 weak한 base를 붙여서 약간 중화시켜요. 뭘로? weak acid로. weak acid로. 그래서 그런 과정은 뒤에 또 얘기할 거니까 우선 PO4 3가 마이너스 상태로 존재하기보다는 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제 전기 생성할 때 중요한 네거티브를 띠고 있는 프로테인들 요것들이 존재를 해요. 뭐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 네거티브를 띠고 있는 이 프로테인 때문에 세포 내외에 이온들의 구성에 변화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포타슘, 마그네슘 이런 애들은 단백질 채널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프로테인은 덩치도 크고요. 절대 세포 바깥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농도 차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깁슨 도난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깁슨 도난 평형. 생물 2를 한 사람들은 아마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이런 농도가 포타슘의 농도가 특히 많게끔 유지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소디움을 세포 바깥으로 3개, 그 다음에 세포 안으로 포타슘을 2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마이너스 정도의 차지가 더 차이가 나게 되죠. 이것 또한 세포 내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2가지 얘기했어요. 세포 내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하나, 소디움 포타슘 펌프. 2번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프로테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프로테인은 깁스 도난 평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반정 이해했어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의 구성입니다.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는 소디움, 그죠? 어차피 그 플라즈마와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는 비슷한 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에 클로라이드, 그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 이온이에요. 중탄산 이온. 아까 H가 하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위크 엑스트라고 했어요. 위크 베이스라고 얘기했어요. 약 뭐라고 했죠? 그쵸. 약한 알칼리고요. 그러면 약한
엑시드, 약산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하냐면, H2CO4, 그리고, CO3, H2CO3. 이게 뭐예요? 카보닉 엑시드라고 얘기합니다. 카보닉 엑시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톡톡 쓰는 거 뭐죠? 탄산. 오케이. 동안이 자고 있는 게 아니었군. 눈이 또랑또랑해졌어 갑자기. 오케이. 탄산이에요. 탄산. 탄산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이제 중요한 공식이 될 텐데, CO2 이산화탄소에다가 플러스 뭘 하면 H2O 하면 개수 세보면 나오죠. H가 두 개에 H2니까 그죠? 그 다음에 CO 이산화탄소 탄산이 되죠, 그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뭘로 바뀔 수 있냐면 위치도 잘 못 찾겠네. HCO3 중탄산 이온이죠. 이것과 플러스 하이드로젠 이거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있고 H2 그죠? 요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산화탄소. 제가 저번에 알칼로시스 얘기를 했었죠. 저번 시간에. 갑자기 타키옴니아가 생겨갖고 숨을 막 내쉬면 뭐가 많이 빠져나간다고요?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요. 그죠? 그러면 화학식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요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이드로젠 이온의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pH가 조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야. H이온이.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알칼로시스가 되는 거예요. 알칼로시스. 그래서 탄산은 위크 엑시드로 작용해. 얘는 뭐랑 붙을 거야? 위크 엑시드니까 나중에 강한 알칼리랑 스트롱 베이스랑 붙어갖고 걔를 야간 알칼리로 만들 거예요. 야간 알칼리로. 그건 뒤에도 하기로 하고요. 하지만 인테스티널 플루이드 안에는 뭐가 적다고 그랬어요? 플라즈마보다 뭐가 적다고? 프로테인이 적습니다. 이 프로테인은 알부민 같은 프로테인과 항체 같은 것도 다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게 깨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깨질까? 그러니까 이데마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급성으로 스트레인이나 스프레인이 생겼어. 다쳤어. 그럼 뭐가 생겨요? 페인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레드니스 생기죠. 빨개지죠. 염증 생기죠. 네. 그 다음에 이데마가 생기죠. 그죠? 평상시에는 균형이 잘 맞아 있는데 우선 손상을 딱 당하게 되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오그라들어요. 확 딜라테이션 돼요. 이완됩니다. 맞아요. 자극이 혈관에 딱 가면 지렁이처럼 이렇게 꿈틀하면서 수축이 돼요. 하지만 바로 혈관이 쫙 이완이 됩니다. 이완이 된다. 염증이 생기면 이완이 돼요. 자극받아서 손상받아서 이완이 되면 혈액의 양이 늘어난 거죠. 뭐가 커진 거예요? 오스메틱 프레셔가 커졌어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커졌어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커졌죠, 그죠? 그러면서 혈관의 간격이 어떻게 돼? 좁아들겠어요? 딜라테이션 되면 벌어지겠어요? 오늘 이것만 하다 가야지. 좁아질까 벌어질까 혈관이 딜라테이션 됐다는 얘기는 혈관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간격도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래 혈관 안에 돌아다니던 누가 뉴코사이트 백혈구들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 틈을. 그러니까 염증에 반응해서 염증이 일어난 곳까지 백혈구를 보내려면 혈관이 벌어져서 이 틈을 타고 백혈구가 기어 나와야 됩니다. 그 대신 뭔 적혈구는 기어 나올 수 없어요. 그 틈이 안 돼요. 백혈구는 아메바처럼 쫙 지 몸을 이렇게 쪼글쪼글 해갖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적혈구는 동그란 도넛이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또 같이 빠져나오냐면 알부민이 빠져나와요. 그럼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어떤 최악의 상황? 이데마가 생길 수 있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커졌어. 안에 있는 단백질은 세포간질로 빠져나왔어. 또 뭐도 빠져나와? 알부민도 기어 나왔어. 그 얘기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더 커지고 원래 오스메틱 프레셔가 2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알부민이 빠져나오니까 화살표가 2개에서 몇 개로 줄어들었어요? 하나로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많은 양의 그 하이드로스태틱 힘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이데마가 더 많이 생기겠죠? 이런 거 녹화해가지고 다른 데 올리고 그러면 안 돼. 특히 내 손 모양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난 잘 안 돼가지고 다른 게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프로테인 되게 중요합니다. 알부민과 관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데마가 생기는 거 어쩔 때 염증기에 이데마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체액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은 우리 바디 플루이드에 포함된 어떤 솔루트들, 건더기들에 대한 차이예요. 세포 내액과 그 다음에 세포 외액이죠. 세포 외액은 거의 똑같다고 얘기했어. 똑같다. 앞뒤가 똑같은 퍼센테이지 1577, 1577 똑같죠? 그죠? 단 차이가 나는 게 단백질에서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포스페이트는 여기가 많고 당연히 중탄산이온이 여기가 많죠. 그다음에 바무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칼륨, 포타슘, 세포 내에 혈라 많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나트륨 뭐 이런 거 있지만 여기에 혈라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세포 바깥에 많은 소디움은요, 나중에 액션 포텐셜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칼륨은 안정막전이 상태로 RMP 상태로 돌아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해 놓은 것들 기억해 주세요. 다음 중 세포 외액에 많은 전해질 이온은 1번 포타슘, 2번 마그네슘, 3번 나트륨, 소디움, 4번 프로테인.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뭐예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띄고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객관식으로 했는데도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다시 1번 다시 잠깐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포 외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 많은 전해질 이온은 뭘까요? 1번 포타슘, 2번 마그네슘, 3번 나트륨, 소디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칼슘. 몇 번이에요?
그쵸, 3번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으면 됐고요.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는요, 이 세포 외액에 이 환경을 잘 맞춰놔야 이 농도를 잘 맞춰놔야 세포가 잘 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아주 그냥 그 유머의 강도가 많이 떨어졌나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응? 노력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거? 아, 코를 안 그랬구나. 아,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마찬가지 그림이죠. 세포 외에 액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있고, 아테리올리, 그 다음에 베뉴올 있고, 세포 내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지금 얘기한 걸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3분의 2, 익스트라셀룰라 3분의 1. 그 중에서 플라즈마에 다시 3분의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는요. 플라즈마의 3분의 1, 그 다음에 세포 간질의 3분의 2라고 얘기했고, 여기에는 혈장 안에는 프로테인이 많이 있다. 얘는 적다. 노 프로테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구획별로 나눠진 상태에서, 체액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언제 발생하냐면, 상대적으로 오스모랄리티, 농도죠, 농도. 오스모랄리티가 변할 때,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도, 한쪽 컴파트먼트의 어떤 농도가 하이포토닉 되거나 하이퍼토닉 되면 이런 물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뭐에 의해서? 오스모시스에 의해서 하이포토닉한 솔루션으로부터 물이 이동하겠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모랄리티가 높은 쪽으로 오스모랄리티가 낮은 쪽에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물을 막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즈마에 뭐가 떨어져? 인테스티얼 플루이드에 뭐가 떨어져? 농도가 제가 정확하게 그쵸? 소금물이 아니잖아요. NaCl 들어가 있는 물이 아니라 그냥 물이에요. 많이 들어. 적당한 0.9%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물. 그리고 0.9%짜리 물이 만약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뭐 토닉은 똑같죠. 아이소토닉하죠. 그죠? 아이소토닉하죠. 하지만 그냥 농도가 안 맞는 물을 먹게 되면 어때요? 더 옅어지니까 컨센트레이션이 떨어지니까 다시 세포 간질로 오고 세포 간질에서 어디로 가요? 세포 쪽으로 물이 이동하겠죠. 하이퍼토닉한 쪽으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을 먹게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GI 트랙을 통해서 혈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의 오스모랄리티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리고 얘들은 다시 그대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로 가고 그 다음에 3차 차이에 의해서 농도 차이에서 다시 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셀은 역시 뭐야? 신선한 물도 먹고 영양분도 먹고 뭐도 먹은 거야? 산소도 공급받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이 빠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갔어.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겠어. 일종의 탈수죠, 탈수. 디하이드레이트 됐어요. 탈수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플라즈마의 농도가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가겠죠, 에이? 올라가죠. 물이 빠져나갔으니 탈수됐다니까. 물만 빠져나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 현상으로 세포가 어떻게 돼? 탈수되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이 목마르다는 거, 갈증이 난다는 거 누가 목마르다고? 셀이 목마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지금 목이 운동을 하다가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물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 부분이 하이퍼토닉한 상태가 됐어요. 플라즈마 부분이. 그래서 얘들은 투과성이 좋으니까 그대로 세포 간질로 이동하죠. 세포 간질에서 셀까지는 이쪽이 하이퍼토닉한 상태가 되니까 물이 세포까지 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땀을 막 흘려요. 땀을 흘리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요. 그죠?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이퍼토닉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물이 하이퍼토닉한 세포 내에서 세포 간질로 그 다음에 플라즈마로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면 세포가 다시 쪼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말라. 그러면 다시 물을 먹어주고 채워줘야 다시 원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인트라셀룰라 프루드 파란색 인트라 세포 내 체액에 많은 이온은 뭘까요? 그 다음에 익스트라셀룰라 프루드에 많은 이온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주석 달 수 있지 않나? 못 다나? 누가 주석 달아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말로 할게요. 세포 내부터 봅시다. 세포 내. 그죠? 포타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이온,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단백질. 세포 내에 많다고 얘기했고요. 세포 외에는 소금물가 뭐예요? 소디움, 그 다음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 이온이 주를 이룬다고 얘기했고요. 그죠? 그 중에서도 플라즈마에는 이온 말고 그냥 알부민 같은 프로테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맞추셨죠? 이것도 다 꺼놔가지고 비디오를 이게 자는지 마는지 듣고 있는지 우리 동아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과대라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지. 다련이 있고 선규 있고 보니까 나머지들은 다 지금은 밥 먹는 것 같아. 비디오 안 켜놓고. 나머지 그런 거 아니지? 선규 다들 봐. 대답이 없잖아. 나간 거야. 이 온라인 강의 회의를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태원이 지금 다 비디오 꺼놓고 밥 먹고 있습니다. 아니구나. 미안. 준석이 아니지? 저 혼자 떠들다 보니까 입이 아파서. 그래서 포타슘, 마그네슘, 포스페이트, 그다음에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소디움, 칼륨, 칼슘, 클로라이드, 바이카보네이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탈수가 일어나면
물이 넷 무브먼트를 할 거예요. 구획을 이동하게 될 건데 플라즈마에서부터 셀까지 혹은 셀에서부터 블러드 플라즈마까지 어떤 이동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되죠? 셀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있고 그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물이 빠져나간다면 그렇죠? 당연히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물이 1, 2 이동하고 세포 내에 있던 물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죠? 얘를 막 뒤를 뒤집어엎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세포에서 플라즈마 쪽으로 이동한다가 맞죠? 그런 거예요? 오케이. 정리하고 예. 플라즈마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다 맞추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것들은요, 우선 플루이드 밸런스라는 게 체액 균형이라는 게 뭘까? 체액 균형이라는 게 뭘까? 결국 체액 균형이라는 것은요, 물의 양만 맞추는 게 아니라 뭐도 맞춰야 돼요? 개수, 그 안에 있는 전해질 개수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스모날리티. 그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맞추기 위해서 호르몬을 쓰든지 다른 어떤 작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은 원천이 어떻게 되는지 먹는 물의 원천이 따로 있나? 그죠? 누구는 아리수 먹고 누구는 뭐 제주 삼다수 먹고 그러나? 그런 원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이 나가는 거, 우리가 배출되는 물의 어떤 종류가 또 달라요. 그것도 한번 구분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임밸런스가 생기게 되는데 임밸런스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임밸런스가 생기는 이런 타입을 비교하고 대조해 볼 겁니다.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불균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고 불균형을 명칭을 어떻게 붙일 건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프루이드 시퀘스트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시퀘스트레인. 이거는 체액 분리라는 얘기인데 정의가 뭐냐면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몸의 체액은 전체적인 양은 변화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변화가 없어. 체액 내가 갖고 있는 물의 양은 똑같아. 하지만 구획이 우리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1번, 2번, 3번 나눠져 있으면 전체 체액은 같은데 2번에 몰려 있는다든지 1번에 몰려 있는다든지 혹은 3번에 몰려 있어. 전체 체액은 똑같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체액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다른 말로 이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데마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뭘 또 할 거냐면 뭐 물을 우리가 먹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자극이 뭔지. 여러분 어때요? 어떨 때 물을 자꾸 먹게 돼요? 제가 다 계속 물을 먹고 있어요. 더울 때도 그렇고 어떨 때 갈증 날 때 그렇죠. 갈증. 결국 갈증이 난다는 건 뭐예요? 세포들이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자꾸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갈증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만약에 섭취되는 양이 줄어들 때 자극은 어떻게 자극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질환들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상태와 자극 조건 질환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어떤 자극이 와야 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물이 섭취가 떨어졌을 때 섭취의 양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체액의 배출을 조절하는 4개의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따갑게 들어서 하나는 알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소변의 양을 줄이는 호르몬, 피튜이터리 글랜드의 포스체리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ADH,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이 바로 그 호르몬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체액의 균형이라는 것은요, 체액의 균형인 것은 결국은 뭘 맞춰야 돼요? 인테이크, 먹는 것과 배출하는 것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5리터, 2,500ml을 먹으면 그만큼을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물과 건더기들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비율이 맞아야 돼요. 양쪽 컴파트먼트에. 그게 깨지면 밸런스가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만 많이 먹어도 되지 않고요. 그죠? 0.9%짜리 전해질 음료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몸의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받아요. 소화기계통,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큘라, 림프 이런 3가지 종류의 영향을 받고요. 또 인테그멘터리, 호흡, 그 다음에 유리나리, 너버스 시스템, 왜 뭐야 이거 다잖아. 그죠? 다죠? 답니다. 다. 체액 균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섭취하는 인테이크하는 집어넣는 물은 어떤 물들이냐? 물도 종류를 나눠요. 물 종류. 그래서 크게 2가지로 수분 섭취할 때 우리가 나누는 물, 보통 우리 몸에 추가되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2.5리터, 2,500ml 혹은 2,500cc가 필요하고요. 프로폼드 워터라는 말이 있고 메타볼릭 워터가 있어요. 메타볼릭 워터는 우리말로 하면 대사수라고 얘기하겠다. 그치? 대사수. 프로폼드는 예비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비수. 우리말로 했을 때 예비수, 얘는 대사수. 예비수는요, GI 트랙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들이니까 음식물, 우리가 물을 마셔서 흡수되는 것을 우리가 프리폼드 예비수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2,300ml 정도 돼요. 2,500에 거의 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의 물을 계속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메타볼릭한 물은 뭐냐면 뭔가를 태우거나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물이 있죠. 연료를 태웠을 때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 혹은 세포 호흡이요. 그죠? 에어로빅 셀룰라 레스피레이션, ATP를 만드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죠. ATP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디하이드레이션, 탈수, 물을 빼내는 과정, 어떤 대사작용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물이 200ml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요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물을 꼭 먹어줘야 된다? 2.3리터는 먹어줘야 된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어요. 2.3리터짜리 병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꼭 하루에 들고 다니면서 그만큼 먹으면 하루에 양이 딱 차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국도 먹고 그러니까 그거 빼면은 2리터가 제일 적당해요. 그래서 2리터짜리가 아마 나왔을 거야. 아닌가? 그래서 제 계획이 실패했어요. 하루 섭취 물 이름으로. 하루 물 딱 해가지고. 하루 물. 이름도 좋은데 하루 물. 하루 물.
좋았어. 지금 우리 동환이가 얘로서 1.5리터짜리를 저 2리터짜리인가? 를 먹어볼 몇 리터야 이거? 동환아? 2리터지? 역시 동환이 말 잘 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물을 공급하는 건 결국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마시는 거. 여러분들이 어디에 고립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갇히거나 어디 뭐 터널이 무너져서 갇히거나 산에 뭐 고립되거나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체온 유지와 물이죠, 물. 그죠?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 터널에도 갇히고 좀비가 쫓아오고 막 그러면 물이 있어야 좀비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구나. 물이 중요한 거. 아무튼 클리니컬 뷰예요. IV 인트라베누스 인트라베누스 정맥이죠. 정맥 안으로 용액을 우리가 주사를 맞는데 보통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투명한 주머니하고 노란 주머니 같은 것들을 주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보면은 보통 0.9%짜리 식염수, 그래서 0.9%짜리 셀라인 솔루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얘는 100ml에 0.9g에 소금을 넣은 거예요. 집에서 만약에 식염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1리터에다가는 얼마를 넣으면 돼요? 몇 그램? 뭐 이렇게 오래 계산을 해? 9g을 넣으면 되죠. 90g? 9g 아닐까? 1리터면? 그쵸. 그러면 이제 식염수가 되고요. 되고요. 근데 원래 이 순수한 물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집에 있는 수돗물 이런 거 순수한 물이 아니죠. 그쵸? 순수한 H2O는요. 계속 만들어내는 그 기계가 있어요. 실험실 같은 데 보면 증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류수. 집에서 순수한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끓여갖고 그 방울을 받으면 그게 바로 순수한 H2O가 돼요. 전해질 이온 한 개도 없는. 그래서 보통 실험실에서 세포를 끼울 때 쓰는 물들은요. 3차 증류를 해요. 3차 증류수라고 그래가지고 필터로 걸르고 그래서 순수한 물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준 정맥 주사 용액이고요. 여기다가 이게 3천 정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얘들은 주사한 후에 체액의 이동이 있을까 없을까? 보세요. 아이소토닉한 거니까 그대로 플라즈마에 가서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요? 인테스츄럴 플루이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농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할 게 플라즈마에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로 이동했다고 해서 물이 이동한 건 아니죠. 세포와 세포 외액으로 물이 이동하거나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로 이동하거나 그게 이제 넷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플라즈마에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로 물이 이동 당연히 하는 거죠. 그냥 똑같은 물이니까. 그죠? 농도가 같으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기서 체액의 구역 간의 수분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세포와 세포 외액으로 이동하는 거,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플라즈마에서 인체수체 플루이드 같은 구획이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걔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짜리 프로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그러면 100ml에다가 뭐예요? 5g의 포도당을 설탕 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 덱스트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D5W라고 하는 용액입니다. 덱스트로 5.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활용해서 포도당은 대사가 되기 때문에 저장성 용액으로 돼서 마찬가지로
이동은 없고요. 에너지원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0.9%짜리에다가 포도당 섞어서 줍니다.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이게 바로 뭐예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뽀까리 스웨트가 되는 겁니다. 뽀까리 스웨트. 그다음 들어오는 게 이제 섭취하는 게 2.3 리터가 됐고요. 2,300ml 됐고 대사로 만드는 게 300ml 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당연히 나가는 것도 어때요? 똑같이 나가야겠죠. 그죠? 똑같이 나가야겠죠. 근데 나가는데 보니까 숨 쉴 때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고 발한으로도 나가요. 스킨. 스웨팅하고 에바포레이션은 약간 달라요. 개념이. 피부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피부 호흡. 그다음에 똥으로 나가든 소변으로 나가든입니다. 근데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풋하는 인테이크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고요. 내보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소변이에요, 소변.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는 게 뭐죠? 키드니가 담당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별 2개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웃풋은요, 신체적인 활동,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내부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아웃풋을 나눌 때는요, 2가지 방법, 센시블, 인센시블을 하는 방법과 혹은 오블리게이토리 한 방법, facultative 한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으로 되는데 이 2개로 중복되는 애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애들. sensible이라는 건 뭐예요? 감각 수분 손실. 얘는 감각 수분 손실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측정을 해? 소변 받으면 오늘 지금 500ml 싸셨습니다. 측정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도 물의 양을 잴 수 있죠. 그죠? 그럼 또 이제 또 동아리 같은 친구는 또 질문을 해요. 그럼 땀 같은 것도 다 모아가지고 재면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건데 그건 조금 억지적이죠? 동아리 알았죠? 그런 질문하면 안 돼. 궁금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호흡하는 거 이렇게 담아갖고 물 짜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억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센서블하고 인센서블한 거, 무감각, 감각으로 요것들을 나누면 감각은 뭐라고? 똥, 대소변. 그죠? 요것과 요게 뭘로 들어가요? 센시블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인센시블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evaporation, 스웨트, 우리가 보통 피부 호흡이라고 하는 걸 에바포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스윗은 어때요? 우리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지금도 여러분들 어때요? 운동을 안 해도 에바포레이션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다음에 어블리게이토리는 필연이라는 소리예요. 필연 수분 손실. 필연 수분 손실. 그 다음에 facultative는 조건이에요. 조건. 필연 수분 손실. 얘는 조건이에요. 필연 수분 손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들. 필연적으로 나가야 되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facultative는 내가 체액을 조절하기 위해서 체액을 조절해서 내보내는 걸 얘기해요. 그럼 소변 보는 거는 오블리게이토리일까요? 패컬티브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필연 맞습니다. 필연도 맞고 그 다음에 조건, facultativ도 맞아요. 만약에 지금 소변으로 1.5리터가 나간다고 하면 1500ml이 나간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 있죠. 어차피 노폐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만들어내는 게 한 500 정도 되고요. facultative, 내가 체액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게 1000ml이 돼요. 그러니까 소변은 만약에 1.5리터라면 1500ml라면 500은 어블리게이터리, 그 다음에 는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가 체액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꼭 뭐고 소변으로 양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얘들은 필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포함 안 시켜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리 얘기했지만 플루이드 아웃풋은 우리가 두 개죠. 센서블, 인센시블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필연이냐 조건이냐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시블한 거는요, 뭐 한다고 측정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똥으로 나간다든지 소변으로 나가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센시블한 것들은요, 인센시블한 것은 무감각이에요. 우리가 나가는 걸 못 느껴. 지금 숨 쉬면서 뇌물 나가네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not입니다. 메이저업을 하고요. 공기적으로 호흡하는 거 나가는 거, 그다음 피부를 통해서 나가는 거, 땀 같은 거, 피부 호흡으로 나가는 것들을 포함시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어브리게이터리 필연 수분 손실과 그 다음에 조건 수분 손실이에요. 필연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빠져나가야만 되는 것들. 그래서 호흡으로 스킨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센시블한 것들, 인센시블한 것들, 인센시블, 무감각하는 것들은 오블리게이토리에 포함된다. 그죠? 그죠? 필수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이는 오줌, 똥도 뭐예요? 필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똥은 센시블이면서 오블리게이터리 워터로스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땀은 인센시블이면서 오블리게이토리다. 그것도 맞죠? 예,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facultative water loss는요, 컨트롤이라는 게 중요하죠.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우리 몸이 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물이 충분하면 어때요? 부족하고 많은 충분하면 원래대로 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들은 뭐에 의해서 조절을 하냐면 키드니에 있는 네프론에서 호르몬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Only you. only 별표 땡땡땡땡 땡땡땡땡이에요. 얘는 플루이드 아웃풋을 조절하는데 only 메커니즘이에요. only 메커니즘. 조건으로 조절할 수 있는 only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에 탈수가 일어났어. 근데도 계속 어떻게 돼요?
수분 손실이 계속되면 사람 탈수가 계속되겠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탈수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방법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네요. 다음 주에 다시 리뷰하고 조절에 대한 메커니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